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명제를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명제는 뭐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은이 한번 봅시다. 0은 작은 수다. 기준이 없죠. 그래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보다 더 작은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서진이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x제곱이 1인 경우는 x가 풀마 1, 두 개가 있죠. 그러면 x가 1이다 그러면 거짓말인 게 확실하죠. 그러면 거짓인 거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된다는 거야. 거짓인 명제. 거짓이어도 명제입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는 명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고 아닙니다. 자, 4-x가 1보다 크다이다. x가 3이면 거짓이죠. x가 2면 참인데 x가 0이면 참인데 x가 4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기 때문에 얘도 명제가 아니죠. 그 다음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참이죠.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더라. 그래서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실하게 구별될 때 그걸 보고 우리는 명제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2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각각 판별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볼게요. 6의 배수이면 36의 배수이다 그랬죠. 자,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판단하겠습니다. 자, 6의 배수는 뭐가 있죠? 6, 12, 18, 24, 30, 점점점 이렇게 갑니다. 36도 있겠지. 36의 배수니까 36부터 나와야겠네. 42, 점점점. 그런데 36의 배수는 36, 72, 점점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6의 배수이면 36의 배수냐? 6의 배수 중에는 36의 배수가 아닌 것들, 즉 6이나 12, 18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뭐죠? 거짓입니다. 자, 역을 만들어 봅시다. 자, 역은 집합으로 만들어서 할 걸 그랬네. 자, 역은 36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6의 배수 집합이 진리집합 이렇게 적으면 되고 36의 배수 진리집합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P라고 보통 써야지. P 얘를 Q라고 합시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역은 지금 얘가 Q죠. 자,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은 참이 됩니다. 역은 참이에요. 그 다음 대우를 봅시다. 대우는 36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대우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아까 명제가 거짓이었으니까 대우도 거짓입니다. 알죠?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똑같다. 즉 진리값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동치라고 부릅니다. 동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조건 P를 x는 1 이렇게 절대값 x는 1 합시다. 그 다음 q를 x제곱은 1 이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 진리집합 P는 마이너스 1과 1 두 개 있죠. 그 다음 조건 Q의 진리집합 Q도 1하고 마이너스 1 풀마 1이죠. 그러면 P와 Q가 같죠. 맞죠? 그러면 역을 만들어 봅시다. 역은 x제곱이 1이다 이면 절대값 x도 1이다 이렇게 가죠. 얘는 참입니다. 이유가 뭐지? 두 개가 같으니까 얘가 q죠. q이면 p이다가 되는데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우 x제곱이 1이 아니다이면 절대값 x도 1이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얘는 P의 뭐죠? 얘가 Q의 여집합이고 얘는 P의 여집합인데 얘들은 어차피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죠. 그래서 얘도 참이더라. 왜냐하면 명제가 참일 거니까. P가 Q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제가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뭡니까? 대우도 당연히 참이 돼야지. 알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 그러면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하는 걸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제 P이면 Q이다 하는 이것이 참이면 P는 참인 총을 쏴버린 거야. P가 총을 쐈죠.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이야. 그 다음 Q는 총을 맞았으니까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요?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총 맞는다고 무조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피는 흘리겠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참인 총을 쏘는 애는 충분 조건이고 총을 맞는 애는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참이고 이렇게도 참이더라 이거야. 즉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다. 그러면 총을 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봅시다. 1번 P이면 Q이다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집합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1, 여기 2 1보다 큰 거, 2보다 큰 거. 그럼 얘가 이제 P고 얘가 Q니까 누구한테 포함되죠? Q가 P에 포함되고 P는 Q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P는 Q에 포함되지 않고 Q는 P에 포함되더라. 맞죠?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죠. 그 다음 Q이면 P이다는 참입니다. 참일 땐 두 줄을 끊는 거니까. 그러면 P는 우리가 문제에서 P는을 구하는 거야. P가 뭔지. 그럼 P는 총을 쏘지는 못하고 총을 맞기만 하니까 P만 흘릴 수 있어.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이더라 하고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총을 맞으면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그 다음 2번 봅시다. P는 X랑 Y가 같다. P는 X랑 Y가 같다. 그런데 Q가 뭐냐면 Q는 X랑 Y랑 같아도 되고 또는 X랑 마이너스 Y랑 같아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PQ를 봅시다. P가 Q에 포함이 되고 Q는 P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참일 거고 Q이면 P이다는 거짓입니다. 그럼 P는 총을 쏘기만 했고 맞지는 않았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뭐다? 충분 조건이다.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이지. 알겠죠? 자, 4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명제 P이면 not Q가 참일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기억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P이면 not Q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P의 진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Q가 있어. Q의 여집합은 Q 바깥입니다. 거기에 P가 들어있다.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P하고 Q는 어떻습니까? 서로소죠. PQ는 서로소입니다. 그럼 서로소가 돼버리면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P랑 Q랑 합집합한다고 해서 U가 되는 건 아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바깥 부분에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니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 디귿은 어떻습니까? 디귿은 P여 교집합 Q 하면 자리 바꿀 수 있죠. 교환 법칙. 그러면 Q 차집합 P가 됩니다. 차교여니까 차교여,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차교여. 그러면 Q에서 P를 차집합해라. 그럼 Q에서 뺄 수 있는 거 다 빼내도 빠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Q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 맞죠? 그 다음 리을은 어떻게 됩니까? P에서 Q 차집합해라. 그럼 P가 그대로 남아야겠지. 방금 디귿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리을 틀렸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5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여기 보시면 모든과 어떤을 가지고 있는 명제입니다. 모든이라는 게 들어있는 명제는 간략하게 얘기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조건을 만족할 때만 참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명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하나만 들어있어도 하나만 존재해도 이 어떤이 있는 명제는 참이 된다. 그러면 모든이 참이 되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어떤이 참이 되려면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그 반대 경우가 거짓이 되는 경우니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번.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그죠? x제곱 플러스 3은 3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겠네. 왜냐하면 실수니까요.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반드시 0보다 크니까 어떤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는 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어떤입니다. 절대값 2x 빼기 1 했는데 이거 절대값이지. 절대값이 0보다 작게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은 우리가 실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은 부호를 띄는 거니까 0의 절대값은 0이고 양수건 음수건 절대값 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0보다 작게 되는 x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도 참이니까 거짓이 될 때는 하나도 없을 때가 거짓이야. 그럼 얘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돼야 된다는 거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6번 명제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가 0이 아니다 이면 x-a가 0이 아니다 이다 가 참일 때 상수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우리가 이놈이 나타나면 얘가 나타나면 뭐 해라? 대우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라. 그러면 대우 만들어 봅시다. 이 명제의 대우를 만들어 보면 x-a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도 0이다. 이렇게 명제가 대우가 만들어지지. 그런데 주어진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대우도 참입니다. 대우도 참입니다. 그러면 참이니까 여기에 보면 x가 a죠. 그럼 x가 a라면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x에 a를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8 x가 아니고 a죠. a 마이너스 3 해서 a가 마이너스 8과 3 나오죠. 따라서 모든 a의 합은 마이너스 5가 구해지겠네. 아니면 여기서 두 근의 합으로 마이너스 5하고 구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7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P는 이렇게 있고 QR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참이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한번 따져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실수를 가지고 절대값을 했거나 제곱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먼저 P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실수를 가지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0입니다. 그래서 A도 0, B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은 A도 0이고 B도 0이란 얘기죠. 실수에서 A도 0이고 B도 0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들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A 플러스 BI가 0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같은 조건이라서 얘네들끼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 Q 봅시다. A-B의 제곱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이 0이 되려면 제곱 안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니까 A 빼기 B가 0이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다는 거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R은 우리가 절대값 합의 절대값과 차의 절대값이죠. 이게 같아지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가 하는 걸 확인해 봅시다. 양변 제곱으로 확인해 볼게요. 양변 제곱을 한번 해보죠. 절대값 제곱이랑 절대값 제곱입니다. 그러면 좌변을 전개하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 없는 걸 제곱하는 것과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a제곱 b제곱은 날아가고 넘겨서 4로 나눠주면은 4 나누지 말고 4ab가 0이 되죠. 그럼 ab가 0입니다. 그럼 얘는 뭐 어떤 말과 같은 거냐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a만 0이거나 또는 b만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포함 관계, 즉 집합, 명제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봐야 되는데 P이면 지금 여기 확인해봐야 될 게 뭐냐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하는 걸 따져보는 거죠.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 돼야 되죠? Q가 필요 조건이 되려면 P를 흘려야 되겠죠. 그럼 P를 흘리려면 총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총을 맞으면 화살표를 이렇게 맞아야겠죠.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P가 Q 안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럼 P를 보면 A, B가 같으면서 둘 다 0인 거니까 같은 거는 여기 같은 데 포함되어 있을 거야. 지금 Q에 있는 건 A, B가 같은 거니까 0, 0도 있고 1, 1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있고 많은 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0, 0은 Q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P면 Q이다는 참이죠. 그럼 Q가 P의 필요 조건이 되니까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옳은 겁니다. 그 다음 니은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마찬가지 P가 필요 조건이니까 P가 R한테서 총을 맞아야겠죠. 그럼 얘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지. 자, R이 A가 0 또는 B가 0입니다. 이거는 A, B가 달라도 되죠. A만 0이고 B는 1, 2, 3 이런 게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R이 P구나. 죄송합니다. P죠. Q가 아니라. 자, P 봅시다. 방금 했던 얘기는 기억 속에서 지우세요. A, B가 0인 것밖에 없죠. 둘 다 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만 0인 것도 있죠. 그러면 하나만 0인 게 둘 다 0인 거에 포함될 수 있느냐? 포함될 수 없겠죠. 그죠? 뭐냐면 P라는 진리 집합에는 0,0 이거 하나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Q라는 진리 집합에는 점점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있고 0,0도 있고 1,1도 있고 점점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얘는요 R이죠. R의 진리 집합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점점점 해가지고 0,1 그 다음 0,0 0,1 그 다음 마이너스 1,0 1,0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R이 P에 포함될 수 없죠?
그죠? P가 R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얘가 거짓이면은 총을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디귿. Q가 충분 조건이죠. 그러면 Q가 총을 쏴야 됩니다. 충분 치읓이잖아요. 그러면 총도 치읓이니까 총을 쏴야겠죠. 누구한테 쏩니까? R한테 쏩니다. 그럼 Q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R에 포함될 수 있느냐? 포함될 수 없습니다. R에는 같은 수가 0,0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Q가 R에 포함될 수 없죠. 그래서 얘도 거짓입니다. 그러면 총을 쏠 수 없으니까 충분 조건 틀렸죠. 그럼 답은 기억 하나만 옳은 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P가 Q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P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R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 말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P면 R이다만 참입니다. 나머지는 거짓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참거짓 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은 A가 0보다 크다일 때, 양수입니다. A가 양수일 때 부등식,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부등식 대소비교죠. 대소비교가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을 보통 사용합니다. 어떤 수에서 두 수를 뺐어요. 0보다 크면 누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A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죠. 그 다음에 근호가 있을 경우에는 제곱 빼기 제곱을 사용합니다. 물론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제곱 빼기 제곱을 해서 0보다 크다면 누가 클까요? A가 당연히 커야 됩니다. 물론 음수면 부동호 방향 반대로 갈 거예요. 음수는 숫자가 큰 수가 작은 거니까.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일 때 우리가 지수라든지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굉장히 큰 수로 나타나 있거나 이럴 때 대소를 비교할 때는 분수를 만들어 봅니다. 얘가 1보다 크면 A가 크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방법을 보통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근호가 있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을 우리가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2분의 A 플러스 1이 당연히 양수입니다. A가 양수니까. 그 다음 루트 A 플러스 1도 양수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A 플러스 1 제곱이랑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서 0보다 크다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 얘기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클 거다. 방금 했던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거 정리를 해봐야겠죠. 계산해서 루트 A 플러스 1 해서 제곱 풀어봅시다. 4분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빼기 A 플러스 1의 괄호입니다. 그럼 얘 둘이 다 날아가죠. 그럼 4분의 A 제곱이 나왔네요. 그럼 4분의 A 제곱은 A가 양수니까 4분의 A 제곱도 양수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절대 0은 될 수 없잖아요. A가 양수니까. 그래서 뺀 결과가 양수니까 당연히 2분의 A 플러스 1이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왼쪽에는 이게 들어가야겠네. 오른쪽에. 그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한 겁니다.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이를 보거나 할 때 왜 이걸 사용했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볼 일이 많을 겁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P는 이렇게 있고 Q는 이렇게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등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 나오면 그 명제가 참일 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에 그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집합에서도 등장하고요. 부분 집합이 될 때, 집합이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집합에서도 나오고 명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P라는 조건부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x의 범위는 3을 더하면 되니까 1하고 5가 될 거예요. 이게 P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 Q를 만들어 보죠. Q는 이미 제대로 나와 있네요.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가 뭘 해야 됩니까? 총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 돼야겠죠. 그럼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네. 그럼 수직선 그어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누가 크다는 얘기죠? Q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가 1, 5 해서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Q는 여기 색칠해서 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색칠해서 B-4가 되니까 얘를 감싸야겠죠. 이렇게 크게.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니까 P면 Q이다가 참이 되겠네. 그럼 A는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B-4는 5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거나 같아야겠죠. 우리가 여기 등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따질 때 서로 다르면서 바깥쪽에 색칠돼 있고 안쪽이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등호가 들어갑니다. 얘가 바깥쪽이죠. 자, 어떤 경우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색칠이고 여기가 동그라미면 이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가 동그라미면 바깥쪽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외에는 거의 다 등호가 다 들어갑니다. 같아도 등호가 들어가고 바깥쪽이 색칠되어 있으면 등호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 놓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혹시 애매하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꼭그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B가 9보다 크거나 같죠?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이네. A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A의 최대값 1. 그 다음 B의 최소값은 9가 나오겠죠. 이상 답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10번입니다. 증명 문제죠.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그랬어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얘가 어디서 사용이 됐었냐면 우리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때 이 내용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래요. 이걸 증명할 때는 자, n제곱이 3의 배수 n제곱을 이용해서 n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합니다. 이유는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를 만들어 보죠.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가겠죠. 이게 대우입니다. 그럼 이 대우에서 여기 뭡니까?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 가정이죠. 가정. 이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까지 도달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n을 우리가 3의 배수보다 1 작거나 2 작으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3k-1 그 다음 3k-2라고 두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둘 거예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거라 하자. 단 k는 자연수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k의 자연수 1 대입하면 여기서 1이 나오고요. 여기 1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3의 배수 3, 6, 9 빼고 나머지 숫자들이 모두 만들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요. n이
3k-1일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제곱을 확인하는 겁니다. n제곱을 만들어 보면 3k-1의 제곱인데요. 전개해보시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3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3으로 묶어보면 3k제곱 마이너스 2k죠. 그리고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러면 이때 n제곱은 3의 배수가 되나요? 안 됩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이 3k-2일 때도 확인을 해봅니다. n제곱이 3k-2의 제곱이죠. 전개해보시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이제 3으로 묶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묶어봅니다.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하면 1이 또 남겠죠. 그럼 여기 3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그죠? 3 곱하기 하면 여기는 3의 배수인데 그거보다 1 크니까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죠.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1번하고 2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대우가 명제의 대우가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원래 명제도 참이다 하고 이 주어진 명제가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증명 문제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증명 문제가 조금 풀이를 적게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간단한 형태의 증명이라든지 실제로 이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 방법들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